양자 실험에서의 관찰자 효과는 정통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갖게 한다. 작은 확률의 구름을 뭔가 고정되어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체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관찰자가 개입하는 것이다. 일단 과학자들이 측정을 통해 기본 입자를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입자는 하나의 특별한 고유 상태로 붕괴된다. 이런 초기의 실험에서 발견된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은 심오하기 그지없었다. 살아있는 의식이야말로 여하간 뭔가의 가능성을 뭔가 실제하는 것으로 바꿔놓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전자를 바라보거나 측정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 최종 상태를 결정하는 데 일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양자 물리학의 핵심 인물 가운데 몇 사람은 우주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 간의 공동 노력이라고 말이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양자 세계를 일상의 현실과 비슷한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의식이 여하간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관찰자가 관찰되는 대상을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우주 속의 그 무엇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는 별개인 상태에서 실제의 사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이것은 관찰, 즉 의식의 관여 그 자체가 이 불안정한 상태의 젤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실제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 또는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따라서 어쩌면 영향력에 대해 열려있는 것임을 뜻한다. 의식이 어쩌면 물리적 우주를 만들어내고 물리적 우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17세기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이론에서 발전된 현대의 과학적 관점에 도전하는 것이다. 즉, 데카르트적 관점이란 정신은 물질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여하간 물질과는 다른 것으로 나중에 가서는 의식이 전적으로 두뇌에 의해 발생하며 오로지 두개골 내부에만 갇혀 있다는 견해마저 갖게 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핵심적인 수수께끼에 관해서는 그저 어깨를 으쓱해 보일 뿐이다. 즉, 그 수수께끼란 큰 것들은 개별적이지만 그 큰 것들을 구성하는 작은 장난감 블록들은 서로 순간순간 끝없이 의사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물리학자들은 하나의 전자가 한편으로는 아원자로서 행동하지만 어떤 시기든 그것이 더 큰 전체의 일부분으로 실현되면 고전적인, 즉 뉴턴적인 행동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치에 들어맞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대체로 과학자들은 양자물리학이 제기하는 문제, 그 최초의 개척자들조차 대답하지 못한 골치 아픈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양자이론은 수학적으로 잘 작동한다. 양자이론은 입자 세계를 다루는 매우 성공적인 처방을 제공했다. 이것은 핵폭탄과 레이저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태양의 방사, 즉 태양 복사 에너지의 본성을 해명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다. 그들은 우아한 방정식에만 만족한 채 통합적인 모든 것의 이론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는 평소에 지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있는 몇 가지 차원의 발견을, 다시 말해 서로 충돌하는 이 모든 발견들을 하나의 중심 이론으로 엮어줄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과학계의 다른 모두가 그런 추세를 기계적으로 답습하고 있을 때 세계 곳곳의 저명한 대학에 속한 프론티어 과학자들의 작은 집단은 코펜하겐 해석의 형이상학적 의미와 관찰자 효과를 다시 생각했다. 만약 물질이 가변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의식이 물질을 어떤 것으로 만든다면, 의식이 사물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갈 수도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요약되었다. 만약 무엇에 주목하는 우리의 주의가 물리적 물질에 영향을 끼친다면 의도, 즉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의 효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관찰자로서 양자세계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한 창조자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실험을 고안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령 어떤 지향을 가진 원거리 정신의 영향, 또는 염력, 또는 한마디로 의도 또는 의도성이라고 갖가지로 이름 붙여진 것들을 실험한 것이다. 의도에 관한 문자적 정의는 바라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고의적인 계획이다. 이것은 욕구와는 다르다. 욕구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의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어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의도는 의도자 자신의 행동을 지향한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동기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그 의도된 행위의 실행을 필요로 한다. 의도는 고의성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동 계획을 이해하고 계획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순수 이지과학 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 담당 부소장이며 원거리 영향에 관한 최초의 탐사에 참가했던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메릴린 슐리츠는 의도를 어떤 목표 또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고의적이고 효율적인 자각의 투사라고 정의했다. 물리적 물질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생각이 고도의 동기를 유발하고 목표에 겨냥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믿었다. 일련의 주목할 만한 실험에서 이 과학자들은 특정한 지향을 가진 생각이 본인의 신체, 무생물체, 그리고 단세포 유기체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형태의 생물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이 작은 집단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 부설 프린스턴 공학변칙 연구소 실험실의 로버트 잔과 그의 동료인 브렌다 던으로 이 두 사람은 어디까지나 엄밀한 자연과학에 근거하여 정교하고 학술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무려 25년이 넘도록 잔과 던은 이른바 미세 염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즉 사실상 21세기형 동전 던지기 기계나 다름없는 무작위 사건 발생기에 대한 정신의 영향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제적 노력을 이끌었다. 동전의 앞면이나 뒷면에 상응하는 것을 컴퓨터로 나타내는 이 기계에서 나오는 컴퓨터의 출력은 양과 음의 펄스에 무작위적으로 변하는 주파수에 의해 제어된다. 이 기계의 작동은 전적으로 무작위적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이 각각 대략 50%씩 나타나며 이는 확률의 법칙과도 맞아떨어진다. 이 실험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은 컴퓨터 스크린 위에 눈길을 사로잡는 두 개의 이미지가 무작위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 앉은 다음 기계를 향해 영향력을 발휘해 하나의 이미지를 더 많이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뒤이어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더 많이 나타내도록 집중해 보라는 지시를 받으며 나중에는 양쪽 중
어떤 방향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는다. 무려 250만 회가 넘는 시도 끝에 잔과 더는 인간의 의도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런 기계장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이들의 결과는 이후 68명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재현되었다. 의식 연구에 관심이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모임인 피어가 무생물체와 그 작용에 대한 정신의 효과에 집중한 반면 다른 여러 과학자들은 생물체에 대한 의도의 효과를 실험했다. 다수의 여러 연구자들은 인간의 의도가 광범위한 생물계, 박테리아, 이스트, 조류, 이, 병아리, 생쥐, 식웅쥐, 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실험 가운데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된 것도 상당수 있었다. 의도는 그것을 받는 수신자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물학적 작용들, 가령 대근육 운동이라든지 심장과 눈과 두뇌와 호흡계통 등에서 일어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물들 자체도 효과적인 의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프랑스 낭트에 있는 오디어 재단 소속인 르네 페우슈가 한 정교한 시험에서는 무작위 사건 발생기를 본따서 만든 이동시킬 수 있는 로봇 엄마 닭을 갓 태어난 병아리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로봇을 병아리들이 있는 우리 밖에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그 로봇의 경로를 추적해 기록하도록 했다. 그러자 나중엔 이 로봇이 병아리들 있는 곳으로 움직인 횟수가 평상시에 비해 2배 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병아리들의 의도로 보여지는 것, 즉 엄마에게 가까이 가려는 병아리들의 욕구가 이 로봇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80회 이상 이루어졌다. 이동식 로봇에 촛불을 하나 켜놓고 어린 병아리들을 어두운 곳에 두었을 경우 불빛이 위안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아리들이 로봇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로봇이 평소에 비해 그 우리 근처에 더 많이 머물러 있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마인드 사이언스 재단의 연구실장을 지냈고 훗날 초인격 심리학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심리학자 윌리엄 브로드가 이루어낸 것이다. 브로드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의 생각이 가령 물고기의 헤엄치는 방향이라든지 다른 동물의 움직임에도 그리고 실험실에 있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브로드는 또한 인간에 대해 정신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관한 최초의 잘 제어된 연구 가운데 일부를 고안했다. 브로드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자율신경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전류 피부 반응 활동, 즉 EDA는 피부의 저항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한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나타낸다. 가령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EDA의 변화가 종종 일어나게 마련이다. 브로드가 한 연구 중에는 누군가가 쳐다볼 경우 그것이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의 EDA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효과를 실험한 것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에 대한 원거리 영향력의 효과를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가 쳐다볼 경우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극받는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 보여주었다. 아마도 원거리 영향력 중에서도 가장 자주 연구되는 분야는 원거리 치유일 것이다. 이에 관한 실험은 모두 합쳐 150종에 달하는데
비록 과학적 엄밀성의 적도는 제각각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 고안된 것은 고 엘리자베스 타그 박사가 한 실험이었다. 1980년대에 에이즈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그녀는 정교하면서도 아주 잘 제어된 연구들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미국 전역에 있는 40여 명의 원거리 치유사들이 에이즈 말기 환자들의 건강을 향상시켜줄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치유사들은 모두 그 이전까지만 해도 환자들과 아무런 접촉을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물질에 대한 정신의 힘을 알아보는 실험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에서도 꽤 흥미를 끄는 결과들이 나왔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마다 참가자가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73건의 연구에서 2,500명의 참가자가 250만 번 이상 주사위를 던지면서 영향력을 가한 결과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모든 연구들을 한데 모아 분석하고 질적 또는 선별적 보고를 허락할 경우 그러한 결과가 우연히 발생했을 확률은 10의 76승분의 1이었다. 런던 대학의 버크백 칼리지 교수인 존 헤스티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정교한 실험을 해보았다. 헤스티드는 걸쇠 열쇠 여러 개를 끈에매어 천정에서 늘어뜨린 다음 어린이들을 각자가 표적으로 삼은 열쇠에서 1에서 3.5m쯤 떨어져 있게 해서 물리적 접촉을 전혀 할 수 없게 했다. 각각의 열쇠에는 신장계를 달아서 혹시나 열쇠에 어떤 변화가 가해지면 곧바로 기록장치에 감지되게 했다. 헤스티드는 어린이들에게 적이 매달려 있는 금속을 구부리려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실험을 하는 동안 그는 열쇠가 구부러지거나 심지어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려 10볼트에 달하는 큰 불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따로따로 매달려 있는 열쇠들을 향해 각자의 의도를 보내도록 지시하자 마치 그 열쇠들이 한꺼번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각각의 신장계가 동시에 신호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가장 흥미를 자아낸 사실은 염력에 관한 실험 가운데 상당수에서 어떤 종류의 정신적 영향이든지 간에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그것도 송신자와 그 대상 간의 거리라든지 어느 시점에서 보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실험 증거에 따르면 생각의 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셈이다. 이러한 수정론자들이 이끌어낸 실험 결과는 기존의 규정집을 갈갈이 찢어 바람에 날려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신이 어떤 식으로든 물질과 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했고 심지어 물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물리적 물질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데 이는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간단한 행동에 의해서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론티어 과학자들이 내놓은 증거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간의 사고는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널리 선전된 바 있는 몇몇 단체 기도에 관한 연구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정신의 사전 준비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다른 경우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일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인간의 사고는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생각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의식에 관한 최초의 발견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첨단 양자물리학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발견은 이런 질문 가운데 일부에 관한 답변을 제공한다. 그런 발견들은 우리의 세계가 고도로 유연하며 지속적이고 미묘한 인간 정신의 영향력을 향해 열려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는 생물이야말로 상당한 에너지의 지속적인 송신자이자 수신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모델은 의식이란 어떤 물리적 경계도 통과할 수 있는 실체라고 말한다. 의도는 마치 소리곱새와 비슷한 어떤 것이어서 우주 속에 있는 다른 것들의 소리곱새를 똑같은 주파수에 공명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물질에 대한 정신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의도가 그 주체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도는 이미 질병을 치유하고 물리적 과정을 변형시키며 사건에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된 바 있다. 이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배워서 익힌 기술이며 얼마든지 가르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의 여러 면에서 의도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도의 힘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많이 있다. 우리의 계획은 상당히 야심만만하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많은 사회악을 저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상처 입은 환자들을 고쳐주는 것이 목표다. 상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패턴을 따라서 특정한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비율로 치유된다는 사실이 널리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인정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엔 그것이 정확하게 측정되어 의도 실험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환자를 향해 집중된 집단 의도가 상처를 평소의 경우보다 더 빨리 낫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것이다. 실험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각자의 정신을 단련시킨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백 건에 이르는 잘 고안된 집단적인 의도 실험과 원거리에까지 미치는 정신의 영향 연구에서는 중요한 결과가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실험은 어떤 뚜렷한 결과나 측정할 만한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저명한 과학자들과 객관적 연구자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데이터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모든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실패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으며 실험의 고안이며 실험의 전제들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프론티어 과학 연구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과학이란 끝없는 자기수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애초에는 사실로 여겨졌던 가정이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기꺼이 폐기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책에서 이끌어낸 결론들 가운데 상당수는 나중에 가서 수정되거나 더 정밀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계의 지식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실제로 다수의 의도가 갖는 위력은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개선하고 소생시켜 나가도록 조류를 바꾸어 놓는 힘이 될 것이다. 수천 수만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금은 간신히 들릴까 말까한 여러분의 외로운 목소리조차도 천둥과도 같은 교향악으로 바뀔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인간의 의식이 지닌 놀라운 성격과 위력을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다. 하나로 모아진 지향된 사고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주장은 결국 사실로 밝혀질 것이다.